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양국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증시 또한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갈등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시장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이 갈등이 전쟁 위기까지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성일공 연구 교수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또 시장에 큰 충격을 몰고 준 이 뉴스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인데요. 네. 갑작스럽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위기는 이전부터 있었죠.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이란과 미국 사이에 지금 미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네. 핵 협정을 탈퇴하면서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즉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즉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사실상 협상이 지금 진전이 안 된 상황이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란 쪽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미군인 한 명 사망하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상당히 전환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그동안은 좀 전면전을 피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시로 공습을 했다라고 아예 공식적인 발표를 해버렸는데 그동안 좀 숨겨왔던 태도와 다르게 이렇게 앞에서 나선 그 태도가 있을까, 이유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미심장하기도 하고요. 네. 굳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보여왔던 어떤 절제된, 되도록이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글로벌 호크, 즉 그 드론을 이란이 격추시켰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아람코 석유 회사를 공격하는 등 여러 차례 이란의 어떤 도발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네. 이번에는 새로운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번에 가셈 슬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또 사령관이 사망을 하면서 반미 감정은 더욱더 커졌거든요. 아예 이란 쪽에서는 뭐 전쟁도 불살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 미국을 향한 보복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사실 말해서 우리가 보통 tit-for-tat이라고 그러는데 tit 했고요. 네. 이란이 이제 반격,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이 과연 지금 바로 즉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좀 장기적 관점에서 아주 이란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정보를 모은 다음 네. 보복을 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보복의 방향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상당히 미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미군에 대한 어떤 시야 민병대를 이용해서 미군 군사 기지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이와 함께 많은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는 게 테러의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 지역에서만 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국지적인 테러에 대한 그 우려감이 사실 가장 걱정인데 그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린 경우는 사실 말씀 우리가 하드 타겟이라 그래서 미군의 또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이 되겠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소프트 타겟, 즉 미국의 어떤 민간인, 대사관, 네. 이런 데 대한 어떤 공격, 즉 테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 있는 뭐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좀 미군과 대사관들 쪽에서 지금 혹시일지 모르는 이란, 또 이란이 배후에 있는 어떤 시아파 민병대의 테러 공격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둘 간의 관계의 그 배경에는 멀찌감치 좀 보면은 핵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핵합의 탈퇴라는 것 때문에 둘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됐는데 이 핵이라는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요? 그렇죠.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란이 지금까지는 즉 가셈 술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하기 전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핵 합의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핵 합의를 탈퇴하는 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완전히 탈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네.
핵 합의를 완전히 탈퇴하고 우라늄 농축에 한계를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이 함께 핵 합의를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해야 되고 만약 이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는 또 누군가가 나와서 미국과 이란을 중재해야 되고요. 계속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이스라엘은 또한 이란 핵 문제를 걸면서 미국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또 미국은 또 외교적으로 상당히 곤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전체적인 변화가 또 예상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구도가 기존의 어떤 잠잠한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전면적으로 대치 구도가 대결 구도가 커지면서 네. 당연히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고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유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유가가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가자 지구인 하마스, 그 다음에 뭐 지하드 이슬람 이런 단체들을 만약에 이란이 조종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해서 보복을 한다면 국지전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좀 바뀌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뭐 유가라던가 여러 가지의 또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될 텐데 워낙 큰 전쟁의 위험인 만큼 국제적으로 다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증시에서도 사실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 또 세계적인 사안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장 급락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해봐야 될 사안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예. 증시에는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는 중동적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 70%, 가스 30%를 수입하고 있어서 만약 네. 이란이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석유 수입, 즉 석유 이동을 막는다면 네. 상당히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미국도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자구책을 이란에 대한 보복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유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 또 우리가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 업체들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 많이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문제들이 상당히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교류에 있어서의 무언가 좀 경색된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좀 증시가 많이 침체된 상황인데요. 이런 배경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성일광 연구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